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좀 해볼 거냐면, 제가 며칠 전에 영상에서 제가 어디 인터뷰 하나 본다고 얘기했었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참고로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각은 미국 시각으로 평일 월요일 밤 10시 정도 됐고요. 사실 이 시간이 저한테 제일 한가한 시간이에요. 왜냐면 저는 지금 어린 아들이 있고, 그리고 아내가 있죠. 그래서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라서 이제 아들이 와이프랑 잠이 들었어요. 아들 씻기고 목욕시키고 이제 잠자리에 제가 목욕을 시켰고 아내가 이제 재우러 데리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사실 저 혼자 있게 돼서 좀 이렇게 영상도 찍고 이런 영상도 찍고 뭐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읽고 논문도 좀 읽고 뭔가 그냥 제 자유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보통은 제가 뭘 하냐면 그 미국의 삶이 좀 널널하다고 해서 5시 땡치고 뭐 인생 허송세월 낭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 시간을 저를 위해 투자합니다. 그래서 뭐 평소에 읽고 싶었던 뭐 재미있는 과학 관련 뭐 신문 기사를 읽기도 하고, 아니면 평소에 관심 있었던 논문을 좀 읽기도 하고, 뭐 아니면 뭐 그런 어떤 과학이나 뭐 컴퓨터 관련 그런 책을 읽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인데, 오늘은 좀 최근에 이제 좀 인터뷰 제의가 들어와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볼까 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단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지금 실리콘밸리 살고 있고요. 실리콘밸리에서 되게 잘 나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한 분야 쪽으로 전 세계 랭킹 1위 하는 회사예요. 즉 업계 1위에요. 업계 전 세계 1위 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연봉도 괜찮고요. 뭐 약 24만 5천 불 정도의 연봉을 받을 거라고 올해 추정이 되는데, 사실 남부러울 게 없다고 생각하고 뭐 저는 그냥 지금 삶에 만족하고 행복해요. 뭐 워라밸도 괜찮고, 오늘도 오늘은 제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업무를 좀 일찍 시작했어요. 오늘은 아침 8시 반에 업무를 시작했고, 그리고 오후 4시 반쯤에 업무를 종료했어요. 그래서 4시 반에 뭐 했냐면 아들이랑 동네 공원 잔디밭에 나가서 연을 날렸어요. 연 날리기 하다가 그 다음에 와서 저녁 먹고 아들이랑 좀 놀다가 이제 아들 잘 때 돼서 제가 목욕시키고,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재우러 들어갔습니다. 이 지금 다니는 회사 워라밸도 괜찮고 하는 일도 재미있고 딱히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다니던 회사 전 회사에 이제 그 상사가 굉장히 저를 힘들게 하는 그 한국 사람이 있어서 이제 그 회사를 제가 나오게 됐죠. 뭐 근데 그건 뭐 옛날 얘기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사실 이직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직에 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이직에 대한 마음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인간으로서 욕심이 나게 됐던 게, 일단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대기업이고 이름만 대면 알아주는 회사고 업계 전 세계 1위에요. 좋은데 이 전 세계 시가총액 뭐 한 1등, 2등 하는 그런 정말 세계적인 회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뭐 업계 1위에 뭐 세계적인 대기업이긴 한데 뭐 글로벌 시가총액 1위, 2위 하는 뭐 그런 회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레벨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인간으로서 욕심이 좀 들었던 게, 우연히 링크드인을 통해서 글로벌 랭킹 그러니까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한다는 그 회사가 저에게 컨택을 해왔고, 이제 거기는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들이 컨택을 해왔는데 제가 이력서를 줬는데 그 뒤로 소식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뭐 물 건너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제 그 후에 글로벌 시가총액 2위 회사가 저한테 컨택을 해왔다고 했는데, 저는 그 회사가 글로벌 시가총액
2위라고만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 궁금해가지고 그 검색을 해봤을 땐 그때 그 회사가 글로벌 시가총액 2위가 맞았거든요. 맞았는데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오늘 기준으로 제가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은 그 저한테 면접 보기로 제일 왔던 회사가 글로벌 시가총액 1등, 2등, 3등, 5등인 거고,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연락 왔던 데는 제가 글로벌 시가총액 1위라고 했던 데가 지금은 글로벌 전세계 기업 시가총액 순위 2위네요. 지금은 2위예요. 2위고,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세계 기업 시가총액 순위 1위는 사우디에 있는 석유 회사네요. 석유 관련 회사. 뭐 그러네요. 현재 순위는. 뭐 근데 뭐 순위는 계속 변동되는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다시 그 최근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글로벌 시가총액 현재 5위,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기업 가치 시가총액이 전 세계 5등 한다는 텍 자이언트가 저한테 지금 인터뷰 제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사실 이직할 마음이 쥐꼬리만큼도 없었는데, 워낙 대단한 회사가 나한테 면접 보자고 하니까 지금 이제 이 밤에 잠 안 자고 지금 뭐 인터뷰 어떻게 봐야 되나 뭐 이렇게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일단 이 인터뷰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일단 이 회사가 저한테 먼저 접근을 해왔어요. 링크드인을 통해서 이제 저를 그들이 찾아내고 접근을 해왔어요. 근데 사실 지금 미국의 엔지니어링 업계가 되게 호황이고 지금 사실 인력을 계속 증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사실 안타까운 일이죠. 이 전염병 상황 속에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 솔직한 견해고요. 즉 이 전염병 상황으로 인해서 망하는 사람들은 계속 망하고 있어요. 특히 자영업자들이나 뭐 여행, 관광업, 뭐 식당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죠. 특히 아니면 뭐 사람을 만나서 뭔가 해야 되는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은 되게 힘들어요. 지금처럼 힘든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언택트 비즈니스에 종사하시는 분들, 즉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에 종사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 비즈니스, 통신 비즈니스, 뭐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뭐 인공지능 관련 비즈니스, 특히 이런 쪽에 텍 비즈니스에 계신 분들은 지금 미국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호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회사 주가가 막 뛰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 미국 회사 보너스는 주식으로 지급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에는 연말에 다들 돈잔치하게 돼 있는 거죠. 왜냐면 주식이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 보시면 지금 계속 고공행진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미국의 텍 기업들은 취업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저도 요즘 그런 글로벌 텍 기업들로부터 영입 제의를 꽤 받습니다. 그때 제가 그때 방송에서 그렇게 말한 이후로도 그 외에 웬만한 대기업들 되게 많이 연락 왔었어요. 근데 일단 지금 제가 마음에 있는 회사는, 제가 현재 이제 업계 전 세계 1위 회사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대기업은 제 눈에 차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알겠죠. 제 입장에 대보시면 알 거예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눈이 높아져가지고 웬만한 데는 이제 관심도 없고, 웬만큼 연봉 제시해봤자 그냥 기별도 안 가고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전 세계 시가 총액 뭐 랭킹 뭐 적어도 5등 안에 드는데 아니면은 이제는 저도 눈이 높아져가지고 크게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막 이렇게 저한테 이제 면접 보자고 했었는데 진행이 실제로 되고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제 그 회사가 글로벌 기업 시가총액 전 세계 2위라고 했는데 보니까 지금 5위로 내려앉았어요. 5위로 내려앉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그 전 세계 시가총액 5위인 이 회사에서 제가 지금 면접이 이번 주 금요일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면접이 잡혔는데 제가 면접에 잡힌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인생 잘 나가 뭐 이런 거를 자랑하려는 게 아닌 거 알죠? 저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죠? 이거를 하는 이유는 예전에 나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요.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왜냐면 내가 예전에 나를 돌아보면 나를 도와준 인간이 없었어. 여러분들은 지금 유튜브 보고 이렇게 뭐라도 미국에 있는 사람 정보를 얻지만 나는 이거를 옛날에 맨 땅에 다 헤딩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랬었다는 거. 근데 어쨌든 자, 일단 이 인터뷰가 시작됐을 때 먼저 인사과 그쪽 인사과 좀 높은 사람이 여러 차례 링크드인으로 저희 컨택을 해왔어요. 그래서 일단 인터뷰를 사실 전화 인터뷰를 본 상태였고, 근데 인사과 보통 그 저한테 컨택했던 인사과 직원이 그 리드 테크니컬 리크루터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직함 앞에 리드라고 붙은 거는 결국엔 그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좀 장인 거야. 장급. 그리고 테크니컬 리크루터이기 때문에 보통 테크니컬 리크루터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공대를 나오고 실제로 엔지니어링 업계에 있다가, 미국도 엔지니어링 쪽에서 대학원 학위 뭐 석사나 박사 학위 없으면 사실 비전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학부만 마치고 텍 기업에 있다가 이제 본인이 좀 이제 기술적으로 부족하니까 약간 비즈니스 쪽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리크루터, 테크니컬 리크루터로 그 잡을 전환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장점이 본인이 실제 엔지니어로서 일하던 걸 가지고 인사과에서 헤드헌터로서 일하는 거죠. 그래서 인사과에 있으면서 1차 전화 인터뷰 정도는 이 사람들이 스크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석박사들 리크루트 할 때 이렇게 현업에 있던 엔지니어들이 전화통 하면서 당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폰 스크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이 사람이 폰 스크리닝을 한 거를 제가 통과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 두 번째 인터뷰가 잡힌 거예요. 근데 원래는 두 번째 인터뷰라 하면 보통은 전염병 상황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직접 불러요. 비행기표를 끊어주고 부른단 말이에요. 즉 온사이트 인터뷰가 원래는 전염병 하기 전에는 전화 인터뷰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회사를 불러요. 비행기표 끊어주고 회사 앞에 호텔 끊어주고 그 다음에 뭐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원래 면접이 회사 본사에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전염병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 화상회의예요. 그래서 한날에 다 볼 이유도 없는 거고, 왜냐면 화상회의이기 때문에 나눠서 보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날 인터뷰 잡힌 거는 한 명하고 1시간 동안 화상 인터뷰가 잡혔어요. 근데 요즘 화상 인터뷰 할 때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는데 보통 뭐 인터뷰라든가 뭐 아니면 기업 간의 어떤 화상회의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플랫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냥 제가 기억나는 대로 나열을 해볼게요. 시스코 웹엑스 많이 쓰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팀 미팅이라는 시스템도 많이 쓰죠. 그리고 구글 밋이라는 시스템도 많이 쓰죠. 그리고 스카이프도 많이 쓰죠. 뭐 그렇게 많이 써요. 그렇게 많이 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그 화상 인터뷰가 한 개 잡혔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전염병 상황이라 이렇게 된 거고, 원래 같았으면 온사이트 인터뷰라고 해서 비행기표랑 호텔을 끊어주면서 그 회사 앞에 호텔에 묵으면서 뭐 1박 2일 정도로 이렇게 인터뷰를 보죠. 그래서 아침 한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1시간에 한 명씩 면접관이 들어오면서 하루 종일 면접이 진행되는데, 지금은 전염병 상황이라서 온사이트 인터뷰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상회의로 대체가 된 거고, 화상회의가 됐을 시에는 하루에 다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스케줄 되는 대로 뭐 그냥 1시간씩 그렇게 인터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즉 인터뷰 문화가 바뀌었어요. 그랬고 다들 집에서 일하기 때문에 뭐 1시간 정도는 현재 직장에 티 안 나고 시간을 다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저도 출근을 안 하고 집에서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평일날 일과 중에 1시간 정도는 사실 회사에 티 안 날 수 있어요. 제가 어차피 집에서 노트북 켜고 일하기 때문에 내가 1시간 정도는 뭐 다른 회사 면접을 보든 뭐 사실 티가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휴가 쓰고 면접 볼 필요 없다는, 그냥 일하다가 말고 화상 인터뷰를 보면 된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회사 PC로 회사에서 준 노트북으로 다른 회사 면접 보는 건 매너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 진짜 상식적으로 매너는 아니에요. 매너는 아니라서 그냥 이런 일 있으면 저는 개인 노트북으로 다른 회사 면접을 봅니다. 그래야겠죠. 왜냐면 혹시라도 제가 실수로라도 그런 일 없겠지만 그 화상회의 그 들어가는 링크를 회사 랩탑에 놨는데 약간 미쳐가지고 실수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그 링크를 잘못 보여준다거나 뭐 이메일 포워드를 잘못한다든지 뭐 그러면 그게 쓰레기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저는 이런 거 볼 때 개인 개인 랩탑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인터뷰가 잡혔어요. 그래서 지금 인터뷰 잡힌 내용을 사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명하고 1시간 동안 평일날 인터뷰를 보고, 그래서 그 비디오로 화상회의를 1시간 한다는 이메일 통보를 받았고 그 화상회의 링크를 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제가 그거를 그 이메일 프린트 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뭐 읽어드릴게요. 이게 도움이 되실까 해서. 그래서 화상회의가 1시간 진행되고 면접관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뭐 예를 들면 그림을 그려가면서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 온사이트 인터뷰 가면은 그 칠판이 있는 그 화이트보드가 있는 컨퍼런스 룸을 잡아놓고 그 화이트보드에서 막 이렇게 토론도 하면서 막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 전염병 상황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화상의 시스템에 자기 화면을 공유하는 게 있어요. 그걸 공유하고 마우스로 화면에다 막 그림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화상의 시스템을 미리 들어가서 뭐 간단한 그림 정도 스케치하고 그림 그리고 뭐 공식 같은 거 설명하기 위해서 마우스로 이렇게 막 수학 공식 쓰고 이런 게 익숙해지도록 좀 공부를 해놓으라. 그래서 면접 시작하기 전에 며칠 전부터 이 화상의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게 해놨대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렇게 면접을 볼 때 얼굴도 보여주고 말도 하지만 혹시 공식이라든가 그림 같은 거 그려보려고 하면 마우스로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도록 그 안에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한번 미리 연습을 해봐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 인터뷰를 보기 전에 JD라는 걸 보내줘요. JD는 뭐냐면 Job Description. 그러니까 어떤 포지션으로 면접을 보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그 설명을 보내줘요. 그래서 그 Job Description을 보고 제가 면접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Job Description을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받은 Job Description. 전 이걸 보고 미리 좀 관련 논문도 좀 보고 아니면 제가 과거에 했던 그런 경력 중에 관련된 게 뭐가 있는지 정리를 해서 자기소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읽어드릴게요. 이 잡 데스크립션은
일단 최저 학력은 석사예요. 석사 학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게 미니멈 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미국은 학벌 사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학교가 뭐 랭킹이 좋아야지만 붙고 랭킹이 안 좋으면 떨어지고 뭐 삼류되면 떨어지고 그런 건 없는데, 학위는 보더라고요. 이 사람이 학부 학위 수준에서 지원하냐, 석사 학위에서 지원하냐, 박사 학위에서 지원하냐, 그게 급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포지션은 최저 학위가 석사 학위입니다. 즉 석사 학위가 없는 사람은 지원이 불가능하죠. 뭐 그런 거고요. 최저 학력이 석사 학위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MS in Electrical, Mechanical, Material Science, Engineering or Equivalent.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해드리면 석사 학위인데 전자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이나 혹은 비슷한, 동등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사실 웬만한 이공계 분이면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어떤 시스템 중에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미국은요 사람을 뭘 가지고 좀 제한하는 게 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실 전자공학 하는 사람들이 갈 법한 회사인데 기계과, 재료과, 전자공학과 혹은 동급, 그러니까 물리학과나 뭐 화학과도 된다는 얘기예요. 화공과도 되고. 그러니까 과에 바운더리가 없어요. 즉 네가 면접을 통과할 능력만 된다면 뭐 과에 바운더리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미국의 대부분 대기업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석사학위로 한마디로 이공계 학위 정도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사학위가 있으면 우대한다라고 돼 있어요. 왜 박사학위가 우대를 받냐면,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아무래도 좀 더 대학원에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들을 우대한다는 거죠. 미국도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을 좀 우대합니다. 그래서 우대한다는 얘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preferred qualification,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가 좋아하는 자격은 박사라는 거죠.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시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또 박사학위가 없으신 분들이 그러면 나는 박사라서 박사 없어서 취업이 힘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직군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한테 취업을 면접을 제의한 직군 자체가 박사학위급의 어떤 연구원을 뽑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우대한다고 하는 거지. 기업엔 다양한 포지션이 있어요. 박사급 연구인력 포지션도 있지만 석사급 연구인력 포지션도 있고 학부급 연구인력 포지션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지금 박사를 선호한다는 거고, 사실 취업만의 관점으로 보면은 석사가 취업이 더 잘 돼요. 왜냐면 석사는 연봉을 많이 안 줘도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석사를 뽑을 때 별로 주저하지 않아요. 근데 박사는 연봉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박사를 뽑을 때 회사가 더 주저하기 때문에 박사 취업이 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잡 데스크립션에 프레프드 퀄리피케이션, 즉 박사를 우대한다고 나와 있는 게 이 포지션 자체가 박사를 뽑는 거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계속 이제 읽어드릴게요. 잡 데스크립션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7년 이상의 유한 요소 시뮬레이션을 경험해 봤을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7년 이상의 경험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박사학위가 없는 사람은 결국에는 유한 요소 해석이라는 시뮬레이션을 경험을 했다면 뭐 대학원에서 2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7년을 채우려면 회사 경력이 적어도 5년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박사 같은 경우는 보통 석박사 통합해서 저는 약 6년 정도를 대학원에 있었고 대부분 유한요소 해석 시뮬레이션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1년 이상의 직장 경력만 있으면 이 자격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자격이고, 그거를 이제 저는 오버한 거죠. 왜냐면 저는 박사에다가 박사 마친 지가 거의
약 7년 가까이 됐으니까 저는 이 잡 데스크립션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력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면, 그 다음에 전자제품이 열을 받았을 때 어떤 특성으로 그 전자제품이 거동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경험이 있을 것.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전자제품,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패키징에서의 더멀 비헤이비어, 그러니까 열적인 특성에 대해서 경험이 있을 것,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잡 데스크립션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멀티 피직스 시뮬레이션 할 줄 알 것. 멀티 피직스 시뮬레이션이 뭐냐면 현대 전자제품이라든가 뭐 아니면 현대 기계 장치들은 단순하게 한 가지 현상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있죠.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 회로에서 전기가 막 왔다 갔다 하죠. 결국에는 이제 전기적인 어떤 회로 시뮬레이션이 1차적으로 진행되겠죠. 그러면 그 회로 시뮬레이션 때문에 뭔가 시그널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파워 관련해서 뭐 그런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플러스로 전자회로는 쓰다 보면 그 전기의 그 컨덕터 구리 자체가 저항이잖아요. 열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즉 줄 히팅이 발생해요. 그래서 열이 발생하죠. 그렇죠? 열이 발생해요. 그럼 그 열이 어디론가 전달될 거 아니에요. 고체니까. 그렇죠? 열 전달의 그 세 가지 이론 알죠? 컨덕션, 컨벡션, 레디에이션.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열이 전도가 되는지 아니면 뭐 대류가 되는지 복사가 되는지 뭐 그렇게 해서 열이 방출되는 그 메커니즘 뭐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열을 발생하다 보면 이게 전자제품이라는 고체가 약간 기계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뒤틀리겠죠. 뒤틀림.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피직스 현상이. 이게 바로 멀티 피직스예요. 다중 물리 현상이 한 가지 제품에서 다양하게 발생하잖아요. 그거를 시뮬레이션 해봤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멀티 피직스라고 해요. 멀티 피직스 시뮬레이션 해봤냐. 그러니까 뭐 저는 해봤죠. 근데 뭐 이런 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엔지니어링적인 선택을 할 때 트레이드 오프를 해본 적이 있냐? 트레이드 오프 기술과 그 코스트, 그러니까 생산 원가와 양산성, 그 다음에 릴라이빌리티, 그러니까 신뢰성, 이 사이에서의 트레이드 오프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본 적이 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제가 어떤 회로를 만들 때 정말 신뢰성만을 추구한다면 구리 대신 금으로 회로를 금으로 만들면 되겠죠. 비싸잖아. 즉 코스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을 함부로 쓸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트레이드 오프 하는 거죠. 뭐 구리랑 뭐 약간의 폴리머를 섞어서 회로 기판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원래 제가 알기로 릴라이빌리티 제일 좋게 만들려면 금이랑 세라믹 사용해서 회로 기판 만들면 돼요. 근데 너무 비싸잖아. 그럼 뭐 전자회로 하나에 뭐 수백만 원 갈 거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저렴한 재료로 만드는 거죠. 뭐 구리에다가 뭐 폴리머, 뭐 땜납 이런 걸 가지고 뭐 적당한 가격대에서 이렇게 트레이드 오프를 해야겠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결정을 해본 적이 있냐. 뭐 그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그러면서도 신뢰성은 또 그렇게 나쁘지 않아야겠죠. 그런 결정을 해본 적이 있냐 그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섀도우 모래, 뭐 한국에서는 모아레라고 하는데 섀도우 모아레 혹은 섀도우 모아
장비를 사용해 본 적이 있냐 이거에 대해 물어봤는데, 섀도우 모어는 뭐냐면 그 전자제품이 이렇게 열을 받아서 좀 뒤틀릴 때가 있거든요. 뒤틀릴 때 그 뒤틀리는 미세한 몇 마이크론의 아주 미세한 뒤틀림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그 어떤 전자제품의 변형을 측정하는 측정 장비예요. 그거를 써본 적이 있냐 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전자제품이나 반도체 회사에서 섀도우모아 혹은 섀도우몰에 뭐 이런 장비를 많이 다뤄보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해봤냐 안 해봤냐 잡 데스크립션에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잡 데스크립션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런 전자장비나 반도체나 뭐 이런 물질들에 사용되는 기본 재료들의 CTE,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즉 열 팽창 계수의 차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을 것,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CT 미스매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쓰는 뭐 전자제품,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다양한 부품들이 들어가요. 뭐 실리콘 칩에서부터 뭐 PCB는 구리랑 그런 글래스 파이버랑 뭐 폴리머로 구성되어 있죠, 주로. 근데 이 물질들이 서로 열 팽창 계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전자제품 쓰다 보면 열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약간의 열 팽창이 있어서 이 전자제품 기판이 약간씩 뒤틀려요. 이거를 CT 미스매치라고 해요.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Mismatch, 즉 열 팽창 계수의 부조화, 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전자제품이 약간씩 뒤틀리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해보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지 뭐 이런 거를 묻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이렇게 A4 용지 여러 장에 나눠져 있는 되게 긴 잡 데스크립션인데, 제가 지금 핵심만 찍어서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근데 이건 참고로 전자 업계에서 이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아니면 뭐 그런 모바일 컴퓨터라든가 이런 전자장치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제품 레벨에서 개발할 때 그런 개발 엔지니어를 뽑는 포지션이고,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면접에서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면접을 이제 봐볼 생각이에요. 사실 붙고 떨어지고는 뭐 저도 알 수 없어요. 워낙 제가 이미 걷고 있는 이 길 자체가 정말 하이 레벨의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이미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도 세계적인 회사고 제가 면접 볼 회사도 세계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뭐 지원자들 자체가 워낙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제가 열심히 한다고 된다기보다는 정말 핏이 잘 맞고, 제가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그리고 운도 따라줘야겠죠. 제가 우연히 뭐 예를 들면 제 경력에서 우연히 뭐 핸드폰 관련해서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 막상 있는 이 포지션은 핸드폰보다는 뭐 노트북 관련된 거다. 그러면은 사실 핸드폰 하는 사람이 노트북을 금방 할 수 있죠. 왜냐면 둘 다 모바일 컴퓨터의 한 종류니까. 하지만 만약에 저쪽에서 다른 지원자가 다른 노트북 만들던 회사에서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핏이 가까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회사가 막상 면접 봤는데 그 팀이 그 노트북을 정말 얇게 만들려고 막 정말 준비하고 있는 팀이다. 그러면은 핸드폰 관련 경력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겠죠. 왜냐면 핸드폰이야말로 정말 경량화에 그때 추가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정말 프로들 세계에서는 핏도 잘 맞아야 되고 운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고 자신 없어요. 하지만 일단 봐보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설사 제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때 면접에서 물어봤던 질문을 제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면접 후에 제가 그거 가지고 또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좋은 회사를 갈 수 있는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은 무조건 많이 보는 게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면접을 보는 거예요. 붙고 안 붙고를 떠나서 일단 내공을 쌓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는 거고, 다른 회사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험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험을 쌓았을 때 제가 이제 정말 세계적인 회사로도 옮겨갈 수 있겠죠. 뭐 저도 사실 제 인생이 어디까지 풀릴지 저도 궁금해요. 뭐 지금은 업계 전 세계 1위인 회사에 있지만 혹시 모르죠. 제가 뭐 내년쯤엔 전 세계 시총 1위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텍 기업에 있을지 모르죠. 모르니까 일단 꿈을 가지고 항상 도전하는 거죠. 뭐.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제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계속 이게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떨어지면 떨어졌다, 붙으면 붙었다 얘기해 드릴게요. 다만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제 얼굴과 신상과 정확한 회사 이름은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한번 지켜봐 주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 말한 모든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만 보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인생의 신중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